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를 하루 주가로만 보면 계속 흔들립니다. 오늘 올랐냐? 오늘 빠졌냐? 외국인이 오늘 샀냐? 기관이 오늘 팔았냐? 이런 숫자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바빠집니다. 아침에는 기대했다가 오후에는 실망하고요. 하루만 강하게 오르면 이제 시작인가 싶다가도 다음날 조정이 나오면 또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그렇게만 보면 큰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삼성전자에서 주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의 시선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다시 사려고 하느냐?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으려고 하느냐?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를 다시 한국 시장의 중심으로 보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다시 사려면 결국 삼성전자를 통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그냥 한 종목이 아닙니다. 코스피의 얼굴이고요. 한국 반도체의 상징이고요. 외국인이 한국을 살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 하루 움직임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다시 본다면 왜 삼성전자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시 외국인의 시선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 흐름을 같이 보겠습니다. 외국인 자금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뉴스 하나가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HBM 뉴스가 나왔다. AI 반도체 수요가 좋다.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 증권사 목표가가 올라갔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기대가 생기죠. 그런데 외국인 큰돈은 뉴스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 전체를 봅니다. 한국 시장이 지금 살만할 시장인지, 원화가 안정적인지, 금리가 어떤지, 미국 기술주 흐름이 좋은지, AI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산다는 건 단순히 삼성전자 한 회사가 좋아 보인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한국 시장을 다시 담을 수 있다는 판단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증시의 관문 같은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크게 사려고 하면 삼성전자를 빼고 가기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업종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고, 금융도 있고, 조선도 있고, 전력 인프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 전체를 움직이는 큰 축을 보면 결국 반도체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오늘 몇 퍼센트 올랐냐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다시 사는 흐름이 나오느냐, 그 흐름 안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핵심 종목으로 들어가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최근 해외에서도 한국 증시를 볼 때 AI 반도체와 메모리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의 색깔이 분명해졌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코스피를 보면 여러 업종이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화학, 조선, 금융, 인터넷, 바이오까지 섞여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훨씬 더 선명하게 봅니다. 한국은 AI 메모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나? HBM과 서버용 D램,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한국 대형주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나? 이 질문이 한국 증시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한국 증시는 AI 반도체라는 강한 무기를 가진 시장이 된 거고요. 조심스럽게 말하면 특정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양쪽을 다 봐야 합니다. 반도체가 강하면 코스피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자금이 붙으면 지수 전체가 힘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반도체가 흔들리면 코스피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거나 미국 기술주가 조정을 받거나 메모리 가격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한국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유한 분들은 단순히 삼성전자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시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다시 사는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선두에 서는지, 아니면 SK하이닉스만 강하고 삼성전자는 따라가지 못하는지,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둘을 경쟁 구도로만 봅니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따라잡아
잡았냐? HBM에서 누가 앞서냐? 외국인은 어디를 더 사냐? 이런 비교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상대 비교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둘은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같은 축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AI 반도체를 사고 싶다면 결국 이 두 회사를 봅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강하게 주목받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스마트폰, 가전, 시스템 반도체까지 가진 훨씬 넓은 기업입니다. 둘의 색깔이 다릅니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혜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종목이고요. 삼성전자는 규모와 체력, 회복 여지, 그리고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큰 그림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한국 반도체를 볼 때는 둘 중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SK하이닉스처럼 숫자가 빠르게 보이는 종목에 먼저 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을 더 넓게 담으려면 삼성전자를 빼고 가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거래대금, 지수 영향력, 글로벌 인지도 면에서 너무 큰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삼성전자의 핵심은 이겁니다. 외국인이 한국 AI 반도체를 계속 사는가, 그리고 그 돈이 SK하이닉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로도 돌아오는가. 이 흐름이 나오면 삼성전자 주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은 왜 삼성전자를 아직 조심스럽게 볼까요? 이 질문도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대표 기업이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현금도 많고 기술력도 있고 생산 능력도 있고 글로벌 고객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항상 강하게만 평가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HBM에서 SK하이닉스보다 늦었다는 인식이 있었고요. AI 반도체 시장에서 HBM은 굉장히 중요한 제품입니다. 엔비디아와 연결되는 고부가 메모리이고요. 수익성도 좋고 시장 관심도도 큽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빠르게 치고 나가지 못했다는 인식이 생기면 외국인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파운드리 경쟁력에 대한 의심도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파운드리도 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에서는 TSMC라는 너무 강한 상대가 있습니다. 수율, 고객 신뢰, 선단 공정에서 계속 비교가 나오죠. 외국인은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너무 큰 회사라서 숫자가 확실히 움직여야 합니다. 작은 종목은 기대감만으로도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이 정도 규모의 회사는 외국인 큰 돈이 들어오려면 실적 추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매출이 늘고 이익률이 올라오고 현금 흐름이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계산해야겠다고 봅니다. 결국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려면 뉴스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한국 시장 전체를 다시 사도 된다는 판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급의 순서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보통 주가가 먼저 보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좋은 뉴스가 있는지 찾고요. 주가가 빠지면 악재가 있는지 찾습니다. 그런데 큰 돈은 반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먼저 산업 흐름을 보고요. 그 다음 이익 전망을 보고요. 그 다음 환율과 금리를 보고요. 그 다음 시장 비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하루 순매수만 보면 안 됩니다. 하루 샀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 하루 팔았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다시 비중 확대하려는 흐름이 나오느냐, 반도체 대형주를 다시 포트폴리오 중심에 넣느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같이 담느냐, 아니면 SK하이닉스만 사고 삼성전자는 아직 관망하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 보유율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다시 채우는 흐름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건 단순 단타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조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흐름이 나오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져야 하고요. AI 메모리 수요가 계속 확인돼야 하고요. 원화가 너무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 기술주도 완전히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같이 맞아야 외국인 자금이 더 편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수급을 볼 때도 결국 한 종목만 따로 보면 헷갈립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는지 봐야 하고요. 동시에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보는지도 봐야 합니다. 반도체 대형주에서 돈이 멈추는지, 아니면 한미반도체, HPSP, 니노공업, ISC 같은 장비와 소부장으로 번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어지면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죠.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도 바로 이런 흐름을 보시라고 만든 자료입니다. 삼성전자를 무조건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다시 볼 때 돈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같이 보자는 자료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중요한 건 결국 외국인 수급이 이 흐름 안에서 어디까지 돌아오느냐입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먼저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같이 사는지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만 강하고 삼성전자는 계속 소외된다면 한국 시장 안에서도 돈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겁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까지 같이 살아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 전체를 다시 담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가격과 서버 수요도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 이야기가 아무리 커도 결국 삼성전자 실적은 메모리 가격과 수요에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서버용 디램, 고부가 메모리, SSD 수요가 계속 좋아야 합니다. 가격이 유지되고 고객 주문이 이어지고 재고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 HBM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신뢰를 회복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왜 HBM에서는 계속 의심을 받냐? 이 마음이 있죠. 외국인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고객 인증, 공급 확대, 수율 개선을 숫자로 보여주면 시장의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율도 정말 중요합니다. 외국인은 원화 자산을 삽니다. 달러 강세가 심하고 원화가 불안하면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아 보여도 환율 부담이 크면 매수 타이밍을 늦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 자금은 훨씬 편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와 AI 투자 심리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한국 반도체는 글로벌 AI 투자와 연결돼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브로드컴, 미국 반도체 ETF 흐름이 흔들리면 한국 반도체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려면 미국 시장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주식이지만 움직이는 이유는 글로벌입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제일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너무 늦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외국인이 며칠 연속 순매수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제 들어왔나? 나만 늦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수급은 확인도 중요하지만 자리도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산다고 무조건 아무 가격에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외국인도 중간에 차익 실현을 합니다. 외국인도 시장 환경이 바뀌면 다시 팝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좋은 신호일 수 있지만 매수 자리를 대신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 초입인지, 이미 많이 오른 뒤인지, 거래대금이 붙는 돌파인지, 눌림에서 다시 들어오는 흐름인지, 반도체 섹터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삼성전자만 뒤늦게 따라가는 건 아닌지 이걸 봐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워낙 많은 개인 투자자가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오르면 기대가 커지고요. 조금만 빠지면 실망도 큽니다. 이럴수록 더 차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테마주처럼 하루 이틀 만에 모든 답이 나오는 종목이 아닙니다. 외국인의 시선이 바뀌고 실적 전망이 바뀌고 수급이 쌓이면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하루 주가보다 흐름을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다시 사는 흐름,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핵심으로 들어오는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이 실적 숫자로 확인되는지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가장 먼저 기준을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를 단기 반등으로 보는지, 하반기 수급 회복으로 보는지, 아니면 AI 반도체 사이클 속 장기 재평가로 보는지 이걸 먼저 정해야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계속 흔들립니다. 단기 반등을 보고 들어왔는데 장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버티면 기준이 바뀐 겁니다. 반대로 장기 재평가를 보고 있는데 하루 주가에 너무 크게 흔들리면 그것도 힘듭니다. 삼성전자는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HBM 뉴스도 나오고요. 외국인 수급도 나오고요. 환율도 움직이고요. 미국 반도체주도 흔들리고요. SK하이닉스와 비교도 계속 나옵니다. 이걸 전부 하루 단위로 받아들이면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하반기에 딱 몇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보유율 방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반 흐름, AI 메모리 수요와 메모리 가격,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 변화, 환율 안정 여부,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죽는지 아니면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정도를 보면 됩니다. 주가가 매일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답답한 구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시선이 다시 돌아오는 구간이라면 그 흐름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흐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진짜 흐름은 실적과 수급이 같이 움직입니다. 가짜 흐름은 뉴스와 기대만 앞서고 숫자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더 냉정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외국인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과 지금 무조건 사야 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건 꼭 나눠야 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시장의 핵심 종목이라는 것과 오늘 당장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도 괜찮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다시 사려면 삼성전자를 통과해야 한다는 말은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매수 타이밍까지 자동으로 정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신규 접근은 항상 분할로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확인될 때, 조정이 나와도 주요 가격대를 지킬 때, 실적 전망이 올라갈 때,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다시 돌파할 때, 이런 구간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비중은 피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종목처럼 보이지만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흔들리면 같이 빠질 수 있고요. 환율이 튀면 외국인 수급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기대가 빠르게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신규 접근은 확신보다 계획이 먼저입니다. 내가 왜 들어가는지, 어느 구간에서 나눠 살 건지, 어디가 흔들리면 비중을 줄일 건지, 얼마나 기다릴 건지 이걸 정하고 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하반기 삼성전자에서 주가보다 더 중요한 건 외국인의 시선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올랐냐 빠졌냐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건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다시 사려고 하느냐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다시 보려면 결국 대형 반도체주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의 선명한 수혜주라면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더 큰 관문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는다는 건 삼성전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시장을 다시 보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명분이 필요합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이어져야 하고요. 삼성전자 실적 전망이 좋아져야 하고요. HBM과 고부가 메모리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요. 환율도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들이 맞아떨어질 때 삼성전자는 다시 외국인 자금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 등락에만 마음을 빼앗길 구간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선 안에 삼성전자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를 볼 때는 수급 하나만 따로 보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는지 봐야 하고요. SK하이닉스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반도체 대형주에서 장비,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퍼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여기에 환율, 금리, 미국 기술주, AI 반도체, 투자 심리까지 같이 봐야 하죠.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외국인 수급, HBM, 메모리 가격, 환율, 코스피, 미국 반도체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까지 붙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 자료는 이 종목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려고 한 건 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어디까지 돈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는 흐름이 나오면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장비, 소부장, 후공정과 패키징까지 돈이 어떻게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매수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의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도 7개로 나눠놨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시장에서 돈이 퍼질 수 있는 길을 나눠서 보는 겁니다. 타점 기준도 4개로 정리했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이미 뜨거운 자리에서 따라가면 힘듭니다. 외국인이 샀다는 말만 듣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급하게 들어가면 좋은 종목을 사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흐름은 살아있는데 잠깐 흔들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도 아쉽습니다.
삼성전자처럼 큰 종목은 한 번에 답을 주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같이 구분해 보자는 겁니다.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믿고 들어가는 건 아닌지, AI 반도체, 외국인 수급, 하반기 재평가 같은 말에 너무 흥분하는 건 아닌지, 반대로 잠깐 조정이 나왔다고 공포에 먼저 반응하는 건 아닌지, 외국인 수급을 받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내 비중이 과하지 않은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틀렸을 때 줄일 기준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런 걸 같이 체크해보자는 자료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기대 매매와 공포 매매를 줄이는 겁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흥분해서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고요. 조금 흔들렸다고 아무 기준 없이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거래대금, 섹터 확산, 중요 가격대, 장중 체크 포인트를 같이 보면서 대응 기준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자료는 이북 형태로 보실 수 있게 정리해뒀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를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주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수급도 봐야 하고요. SK 하이닉스와 비교도 해야 하고요. HBM, D램, 메모리 가격, 환율, 금리, 미국 기술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마이크론,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붙으면 혼자 매일 다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곳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중요한 가격대, 장중 체크 포인트, 반도체와 관련 섹터 흐름을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하루 주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큰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다시 사려고 할 때 삼성전자는 피해서 갈 수 없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올랐냐 빠졌냐도 보셔야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외국인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한국 반도체를 다시 보는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같이 담는지, 그 돈이 장비와 전력 인프라까지 퍼지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실제 실적과 수급으로 이어지는지까지 천천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답이 나오는 구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반기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분명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다시 산다면 삼성전자를 다시 담을 것인가? 이 질문을 놓치지 않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